수가원이 2022년 책임 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가원이 서해수산연구소 해양환경 분석동을 준공했습니다. 수가원이 수산자원 회복 정책사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어느새 이 반짝반짝 트리가 빛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습니다. 이맘때 가장 행복한 이들은 아무래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겠죠. 근데요,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걱정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산타가 못 오실까봐 말이죠. 더구나 산타는 해외 입국자라 격리 기간도 있으니까 제때 못 오실 거라고 걱정도 했다는데요. 그 순수함이 귀엽기도 하면서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크리스마스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피셜 뉴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로 채워져 있는지 선물 상자 열대와 같은 기대감으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책임 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에서 수가원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1등김을 키운 국산 김종자 개발 보급 사례를 발표하여 제출된 112개의 사례 중 우수상을 차지한 건데요. 농수산식품 중 수출 1등 품목인 김산업의 근간이 되는 종자의 국산화 성공과 종자 수구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수가원은 뛰어난 육종 기술로 품질이 우수한 17개 국산 김 신품종을 단기간에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일본산 품종이 일색이던 김종자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 김종자 주권을 확립하고 로열티 걱정 없는 김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 안전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또 요 중국의 불법 종자인 단김이 곱창김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국산 종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DNA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종자 유통을 방지했습니다. 수가원의 김 종자 산업 육성 노력과 함께 맛있고 품질 좋은 우리 김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1등 김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해 볼까요? 지난 12월 5일 서해수산연구소 해양환경 분석동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화된 실험실들을 대체할 해양환경 분석동 건물이 신축된 건데요. 해양조사실을 비롯해 해수분석실, 영양염 분석실, 유기오염실, 독성 생태 분석실 등 세분화된 실험실을 구축하게 됐고요. 또 서해 해양환경 정밀 분석 업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을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쾌적한 분석 공간을 확보하고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우리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과 성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세계 5대의 광활한 갯벌을 가지고 있는 서해 수산 발전을 위한 시험과 연구, 기술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해안환경 분석동 준공을 계기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수산자원 회복 정책사업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수산자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수산자원 회복사업 해역과학위원, 자원회복 어종 담당자, 그리고 초청 강연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요.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 및 관리 대상종에 대한 과학적 자원조사와 평가를 통해 2023년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건데요.
한국의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주요 정책의 성과 및 동향을 주제로 초청 강연도 진행되었고요. 수산자원 회복 발전 방향 토론회, 자원 회복 모니터링존과 해역 관심존, 2023년 추진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원량을 회복하고 어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수산자원 회복 정책 사업, 다양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 그 수식어만 들어도 얼마나 영양이 풍부한지 짐작이 되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굴인데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을 위해 즐겨 먹었다거나 카사노바가 정력을 위해 하루 5, 60개씩 먹었다는 썰까지 더해지면서 영양에 관한 한 동서고금 최고의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굴 섭취 역사도 무척 오래됐는데요. 선사시대 조개더미에서 굴 껍질이 발견될 정도니까요. 한반도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자연적으로 굴이 자랐기 때문에 쉽게 채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세종 13년인 1431년에 완성된 태종실록에도요, 섬진강 하구에서 굴을 양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천혜의 환경에 뛰어난 양식 기술까지 갖추면서 맛과 영양이 뛰어난 우수한 품질의 굴 생산국이자 세계 두 번째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굴 양식 강국 대한민국. 이 굴 양식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1908년경 광양만 내 섬진강 하구에서 굴 양식을 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돌이나 폐각 같은 것을 바다에 던져 넣는 투석식 양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굴 양식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제감정기에 굴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 굴 어장을 차지해 양식을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뛰어들면서 굴 양식이 성행하게 된 건데요. 특히 전남 고흥군 해창만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굴이 많이 생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1967년 수산증식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굴 양식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종자 생산, 양성 기술, 적지 개발을 전통적 경험 위주의 양식 방법에서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양식 기술과 방법을 국립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0년대 경남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채묘 및 연승 수화식 양식 기술이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1972년 미국 FDA와 한미페류 위생협정 체결 후 통영, 거제, 고성, 여수 지역에 페류 생산 지정 청정 해역 개발로 우리나라 굴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굴 양식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당시 전체 페류 생산량의 80%가 굴이었을 정도로 매년 알굴 4만 톤을 생산, 세계 25개국에 수출했는데요. 1993년도에는 1억 2천만 부를 수출하였고 현재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굴 양식 발전에 우리 수가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자 생산 기술, 채묘 기술, 양성 기술, 관리 기술, 또 제품화 및 위생 관리, 양식 인프라 기술 등을 7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하여 현장에 이용했지만 성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1970년 이후 수가원의 전신인 국립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원천 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죠. 굴 양식 산업은요, 1990년대에 들어와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서식장 환경 악화, 품종 열성화 등으로 대량 폐사가 자주 발생했고요. 회색굴, 채묘 부진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가원은 삼배체 굴 생산 기술 개발과 아울러 난소 기생충의 정확한 원인체를 밝혀 신종으로 등록하는 등 대량 폐사,
체며 부진 및 식품성 저하 등의 원인을 밝히고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산업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참굴, 바위굴의 유전 형질을 연구하는 등 품종 개량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무투의 친환경 저탄소 블루카본 산업인 굴양식은요, 지속 가능한 미래 양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형적인 자연 의존형 양식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향후 굴양식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환경성 등을 갖춘 우량 품종 개발과 태풍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 방법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상품성 강화와 소비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합니다. 2010년 초반부터 수가원은 개체굴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체굴은 덩이굴 형태로 대량 양식해서 폐각을 제거하고 알굴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낱개 형태로 키우면서 폐각을 제거하지 않고 개체별로 판매하도록 한 굴을 말합니다. 이 알굴 형태로 판매하는 것보다 판매가가 훨씬 높고 수출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상품이죠. 또한 특유의 냄새는 제거하고 맛과 영양은 극대화한 굴 분말, 밀키트, 가정 간편식 등 다양한 제품으로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연, 철분, 구리, 요오드 같은 무기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수산물 중 가장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굴. 특히 굴은요, 예로부터 배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검어도 굴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하얗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부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고민이 깊어지는 건조한 계절, 이 탱글탱글 제철 맞은 굴 요리로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11에서 12도, 울릉도 독도 14에서 16도, 대마도 18에서 19도, 제주도 17에서 18도, 이어도 15에서 17도, 가거초 13에서 15도, 어청도 9에서 11도 및 백령도 9에서 11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12.5도에서 15.5도, 남해 연안역에서 11.5도에서 17도, 서해 연안역에서 6도에서 9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업종별 어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고등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남해 연안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저인망어업은 제주도 검은도간 해역에서 삼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청어,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및 남해 중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갈치, 병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 회유하면서 강원과 경북 연근해에서 소규모 어장이 형성되고 중심 어장이 점차 경북 연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어황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 이 행운을 비는 흔한 영어 표현으로 The world is your oyst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이스터는 아시다시피 굴을 의미하는데요. 요 칼만 살짝 넣으면 뚝딱 열려서 이 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해낼 거야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에서 진주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행운이 따를 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뭐든 쉽게 해낼 수 있는 새해, 또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제가 빌어드릴 테니까요. 멋진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The world is your oyster.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